자, 봅시다. 자, 그러면 이제 공매. 이것도 잘 보세요. 신탁 공매. 자, 공매인데, 공매는 뭐냐? 세금 체납입니다. 세금 체납. 그러니까 누가 신청하겠어요? 공매 신청을 누가 하겠어요? 세금이니까. 세무서. 국세는 세무서. 그다음에 지방세는 세무과. 각 구청에 세무과 있잖아요. 지방세 안 냈을 때. 요 두 군데서 신청을 합니다. 신청을 해요. 집행주체, 근데 국가가, 그죠? 국민의 재산을 아무리 세금을 안 낸다고 대놓고 팔고 있으면 모양새가 안 나와, 모양새가. 그래서 누구를 시킵니다. 누구? 누구를 시켜요? 한국자산관리공사를 시킵니다. 거기다 맡기는 거예요. 거기다가. 대놓고 그렇잖아요. 국가가 자기들이 직접 대놓고 팔면 좀 그러니까, 이 사람 세금 체납했으니까 팔아주세요라고 이렇게 시킨다고요. 누구? 캠코. 한국자산관리공사입니다. 시키면 온비드라는 사이트가 있습니다. 자산관리공사 사이트 말고요. 온비드라는 사이트가 따로 있어요. 여기에 들어가시면 대한민국의 모든 공매물건 여기 다 있습니다. 그럼 나왔네요. 경매물건은 아까 대법원 사이트나 저기 사설 사이트 들어가면 되고요. 공매물건은 어디 가서 찾아요? 온비드. 온비드 들어가면 다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는 사이트가 잘 되어 있습니다. 왜 그러느냐? 얘들은 돈을 받거든요. 법원은 돈을 받지 않습니다. 법원은 공무원이죠? 그죠? 공무원은 그럼 뭐 받아요? 월급 받지. 그죠? 그 월급은 누가 줘요? 누가 줘요? 국가가 줘요? 그죠? 국가가 주죠. 그럼 국가가 주는 돈은 누가 낸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이 낸 거잖아요. 근데 재밌습니다. 여러분이 줬다고 생각 안 하거든. 거기 있는 애들은. 그게 문제지. 예? 그게 문제예요. 아무튼, 예. 여기는 돈을 받아요. 물론 우리한테 받지는 않습니다. 의뢰한 사람한테 받습니다. 의리만 그러니까 친절해요. 왜? 돈 받으니까. 그리고 여기는 엄밀히 따지면 공기업 저기 뭐야 그 공무원은 아니니까 그죠? 준공공기관이죠. 여기 예. 여기다 의뢰를 합니다. 여기다 의뢰를 하면 그럼 여기에서 하는데요. 잘 돼 있습니다. 사이트가 잘 돼 있고 궁금하시면 전화해서 물어보면요. 친절하게 잘 알려줍니다. 잘 알려줘요. 경매가 나와가지고 내가 이걸 잘 몰라서 경매 법원에다 전화를 하잖아요. 그러면 거기 경매 계장이 전화를 받습니다. 그러면서 딱 첫 마디가 뭐냐? 사건 번호입니다. 사건 번호요. 이렇게 물어본다고. 그랬더니 제가 사건 번호는 모르겠고요. 여기 노원에 사는 무슨 집인데 얘기하고 있는데 끊습니다. 말도 안 끝났는데. 그 다시 전화합니다. 왜 끊었냐 그러니까 사건 번호 또 물어봅니다. 불친절합니다. 불친절해요. 불친절해. 월급 누가 준다고요? 내가 주고 있는데. 불친절합니다. 불친절해요. 어쩔 수 없어요. 어쩔 수 없어. 우리 민원도 넣어봤거든요. 아무 상관없답니다. 민원 넣어도. 왜 그러냐면, 옆에 있는 애가 이번 달에 민원을 3개 들어왔고, 나는 4개째니까, 이거 다 똑같아. 다 민원 들어와 있거든. 아무 상관없습니다. 그래서. 그리고 인사고과에도 별로 반영 안 됩니다. 어, 어. 법원장은 우리가 뽑아요? 누가 뽑아요? 우리가 뽑아요? 그 임명직입니다. 선출직이 아니에요. 법원장은. 그러니까 우리 눈치 본다, 안 본다? 안 봅니다. 안 봐. 지자체는요? 우리가 누가 뽑아요? 선출직이죠. 우리가 뽑잖아요. 그 눈치 보겠어, 안 보겠어? 보죠. 바로 구청장한테 전화하면 돼. 그렇죠. 그러니까 무서워서 이렇게 다 친절하게 표현했잖아요. 음. 근데 법원은 아직까지도 그럽니다. 폐쇄적이에요, 되게. 별 관심이 없어. 그러니까 가서 보면 맨날 싸워요. 맨날 싸워. 오직 있으면 유리창 깼겠어. 봐봐. 어? 아니, 그런 거 아니고 그런다고. 아무튼 그래요. 자, 그래서 여기 전화하시면 이제 물어보면 되는데요. 물어보면 되는데 잘 알려준다고 궁금하면 잘 알려주는데 그렇다고 권리 분석까지 해주는 건 아닙니다. 이제 그거는 우리가 이제 우리가 배워야 되는 거고요. 자, 경매하고 공매가 다 똑같은데요. 다른 게 좀 있습니다. 그거 좀 보고 갈 겁니다. 그거 뭐가 다른지. 먼저 공매물건은 3가지 자산이 있습니다. 수탁 유입자산, 국유자산, 압류자산. 이렇게 3가지가 있는데요. 방금 얘기했던 세무서가 의뢰해서
매각이 되는 거. 이런 거를 압류재산이라고 합니다. 뭐라고 한다고요? 압류재산. 세무서가 신청해서 매각이 되는 걸 뭐라고 한다? 압류재산이라고 합니다. 압류재산. 그럼 나머지는 뭐냐? 국유재산은 알겠죠? 국유재산은 뭐예요? 국가재산. 국가재산을 팔아요. 파는데 깜깜이로 모르게 아는 사람한테 싸게 팔면 돼, 안 돼요? 안 되니까 수의계약이요, 수의계약. 불러가지고 팔면 안 되겠죠? 그러니까 어디다 맡겨서 판다? 어디다 맡겨서? 자산관리공사에다 맡겨가지고 판다고요. 무슨 얘기냐면 우리 집 앞에 땅을 좀 살려고 알아봤더니 국가재산이래. 국가거래. 국가 등기부를 떼보니까 국이라고 나와요. 또는 재정경제부 이런 식으로 나온다고. 또는 국토부. 뭐 어디다 전화한다고요? 국토부에다 전화하는 게 아니고 어디다 전화해요? 자산관리공사에다 전화를 해보시라고. 예. 이 국유재산을 관리하고 있으니까 위탁 맡아서. 응? 그럼 거기서 알려줍니다. 어느 부서로 전화하라고 직접. 아니면 자기들이 관리하고. 이게 관리 부서들이 있거든요. 모르면 여기다 전화하면 된다고요. 자산관리공사에다가. 됐죠? 됐죠? 국유재산. 그럼 자, 수탁 유입자산은 뭐냐? 자, 이건 이런 겁니다. 잘 보세요. 자, 여기 있는 상계동에 있는 아파트가 10억에 나왔습니다. 경매가. 10억에 나왔어요. 자, 여기 진짜 경매가 나왔는데 사실은 한 15억 정도 했었어요. 그래서 은행에서 돈을 한 10억 빌려줬습니다. 그 집을 15억에 살 때, 한참 좋을 때 10억에 샀는데 자, 이 사람이 돈을 못 갚으니까 경매를 신청한 겁니다. 신청을 했는데 요즘 분위기가 안 좋으니까 1차가 10억으로 나온 거예요. 사람들이 들어와요, 안 들어와요? 입찰을 안 하겠죠. 시세가 10억이니까. 그래서 한번 유찰됐다고요. 8억으로. 8억으로 떨어졌어요. 떨어지면 자, 은행 입장에서는 원금이 10억입니다. 그러면 2억 손해보고 있죠. 그죠? 손해보고 있잖아요. 또 떨어지면 또 손해보죠? 자, 그러면 만약에 여기에서 누군가가 파랗게 낙찰받았다. 그럼 2억을 손해보잖아요. 그럼 이런 물건이 많으면 은행은 많을 거 아닙니까? 많이 빌려주니까. 그래가지고 많이 손해보면 좋아요, 안 좋아요? 은행이 손해보면 좋아요? 여러분이 은행에다 돈 넣어놨는데 은행 망하면 어떻게 하라고? 5천만 원밖에 안 준답니다. 은행 안 되잖아요. 손해를 안 봐야 되잖아요. 그래서 은행에서 자기들이 입찰을 들어갑니다. 더 떨어지면 손해니까. 최소한 뭐 8억은 돼야지. 또는 10억은 돼야지. 이렇게 해서 입찰을 들어가서 사버려요. 이런 거를 방어 입찰이라고 합니다. 자기 채권이 손해보는 걸 방지하기 위해서. 왜? 이유는 뭐냐? 좀 가지고 있으면 오를 것 같으니까. 재건축도 하고 있으니까 오르면 그때 팔면 되겠죠. 지금 당장 딴 가격에 팔려서 손해나는 것보단 낫잖아요. 그럼 그때 은행이 직접 들어와서 낙찰을 받습니다. 이런 걸 방어 입찰이라고 하거든요. 그러면 자, 은행이 받았죠. 잘 보세요. 그러면 은행은 부동산을 사면 될까 안 될까? 안 됩니다. 은행은 원래 부동산을 살 수 없어요. 우리나라에서 제일 돈이 많은 데가 어디예요? 은행이잖아요. 은행보다 더 많은 사람 있어요? 그럼 은행이 어떻게 만약에 부동산을 살 수 있으면 간단합니다. 여기 7단지를 다 사버려요, 아파트. 그러고 나서 20억에 내나 하나씩. 그럴 수 있겠죠. 독과점이요. 필요한 사람 사야 될 거 아닙니까? 전세도 막 15억에 내나. 싫으면 말어. 그리고 다 우리 거니까. 그럼 어떻게 돼요? 부동산 가격이 오르겠죠. 한 은행만 그러겠습니까? 모든 은행이 다 그러겠지. 그럼 오를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은행은 부동산을 못 삽니다. 법적으로 못 사게 돼 있어요. 못 사게 돼 있는데 아까는 왜 삽니까? 예외로 은행이 그럴 경우 손해보는 경우 돈을 빌려줬는데 못 받을 경우에는 예외로 입찰을 허용은 해놨다고. 왜? 그것도 못하게 하면 또 은행이 망할 수 있잖아요. 응? 그래서 예외로 해놨더니 잘 보세요. 그랬더니 막 받아가지고 그 예외를 또 악용하는 겁니다. 막 받아서 안 팔아버려. 그럼 또 돈놀이, 은행은 돈놀이 하는 거야, 돈놀이. 그죠? 이자 따먹는 돈놀이 해야 되는데 부동산 가지고 장난치면 돼요, 안 돼요? 안 된다고, 원래. 그래서 일정 기간이 그렇게 받더라도, 그렇게 해서 경매로 가지고 있더라도 계속 보유하면 감사에 걸려요. 그래서
일정 기간이 지나면 무조건 팔아야 된다고요. 아무리 그때 상황에 받았어도. 왜냐면 이제 자기 재산이 됐으니까. 그럼 그때 팔 때 지점장이 또 자기 친구한테 조용히 얘기해서 야, 이거 8억에 샀는데 네가 8억 5천에 사갈래? 이렇게 쓰게 하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원래 10억에 팔 수 있는 건데 8억 5천에 팔면 그러면 1억 5천 손해는 아니지만 이런 건 이제 배임이라 그래요. 회사에 손해를 끼친 거잖아요. 원래 10억에도 팔 수 있는 건데 내놓으면 자기 친구한테 모르게 해가지고 이렇게 팔면 돼, 안 돼요? 그래, 안 되잖아요. 그러면 경쟁을 시켜서 최고가에 팔면 가장 합리적이겠죠. 아, 공매요. 응? 이런 걸 수탁 유입해서 수탁 맡긴다는 거예요. 수탁 유입자산. 응? 이해됐어요? 그러니까 수탁 유입자산도 맡기는 거예요. 개인도 맡길 수 있습니다. 내가 집이 안 팔려요. 여기다 맡기세요. 돈 주고. 그럼 팔아줍니다. 뭘로? 공매로. 공매로. 물론 수수료는 줘야 됩니다. 팔 수 있다고요. 팔 수 있어요. 이렇게. 자, 다시요. 그러면 이걸 왜 배우냐면요. 잘 보세요. 내가 입찰하는 물건이 압류재산이다. 공매에서. 그러면 우리가 이제 앞으로 배울 경매랑 똑같습니다. 말소기준권리가 있고 말소기준권리 뒤에는 무조건 소멸 다 없어지고 임차인은 낙찰자가 인수하고 이런 걸 배울 건데 앞으로 그거 이제 배우시면 되고요. 자, 이 두 개가 문제야. 이 두 개. 국유재산과 수탁재산은 공매 형식을 띠고 있지만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공매가 아닙니다. 그냥 매매예요. 그냥 매매입니다. 매매인데 어떻게 해요? 그냥 부동산에다 내놓고 팔면 걸리니까 어디다 맡겨서 파는 거예요? 온비드 즉 자산관리공사에다가 맡겨서 파는 거 형식만 그렇게 보일 뿐이지 일반 매매랑 똑같습니다. 그럼 여기서 이제 차이점이 뭐냐? 여러 가지가 나옵니다. 첫 번째, 만약에 여기가 토지거래 허가구역이다. 국유재산이나 수탁유입자산은 토지거래 허가를 받아야 됩니다. 못 받으면 보증금은 몰수됩니다. 음, 토지거래 허가구역이다. 또 하나, 토지거래 허가구역인 거를 내가 공매로 받았는데 유입자산, 수탁자산, 신탁자산 거를 받았어요. 여기 있는 아파트를.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기존에 있는 집을 다 팔아야 됩니다. 허가 받으려면. 그리고 자금이 어디서 나왔는지 자금 출처를 밝혀야 됩니다. 자금 출처를 밝혀주면 세무조사를 해가지고 탈탈 털어가지고 뭔지 나오면 망하게 합니다. 토지거래 허가구역입니다. 토지거래 허가구역. 지금 압구정 현대아파트는 다 토지거래 허가구역이거든요. 음, 그런 데를 살 때는 자금 출처, 무주택, 그 다음에 실거주해야 됩니다. 실거주. 압구정 현대아파트를 사가지고 거기서 살잖아요. 거의 한 50년 됐을 겁니다. 아파트가 50년 돼가지고요. 거기서 사는 사람들 한번 거기 그 아파트 앞에서 자세히 보세요. 얼굴을 보시면 다 누렇게 떠 있습니다. 황달기가. 왜냐하면 녹물을 하도 많이 먹어가지고요. 이제 아무튼 그래요. 이렇게 일이 거기 가서 살아야 됩니다. 녹물 먹으면서. 토지거래 허가구역이에요. 토지거래 허가. 이 두 개는 그 허가를 받아야 됩니다. 못 받으면 보증금 몰수입니다. 어. 압류재산은 필요 없습니다. 똑같이 공매가 나오는데 압류재산이다. 그러면 경매나 공매는 토지거래 허가를 안 받아도 됩니다. 그게 여기서 나오는 거예요. 요거. 압류재산만 얘기하는 거예요. 요 두 개는 아닙니다. 요거 그러니까 어떤 재산인지 봐야 되겠죠. 이건 매매야, 매매. 그리고 등기해야 됩니다. 등기 안 하면 뭐예요? 경매나 공매는 등기 안 해도 됩니다. 낙찰받고 잔금 내면 내 겁니다. 여기 좀 차이점이거든요. 그래서 요걸 좀 잘 보셔야 돼. 조금 이따 제가 보여드릴 게 이제 다시 한번 볼게요. 요건데 수탁유입자산. 우리 기본에 이제 기존에 계신 분들은 봤는데 새로운 오신 분들이 있으니까 한번 더 볼 겁니다. 우리가 이제 그 신탁공매, 공매자산인데 요런 게 이제 조금 걸려요. 왜냐면 저는 개인적으로 매매를 안 해봤습니다. 다 경매로 받았거든요. 경매로 받았는데 개수도 이제 못 쉬겠어. 이제 하도 많아가지고. 그죠? 엊그제도 하나 토지도 받았고 했는데 편해요. 경매나 공매가. 신경 쓸 게 없어. 어차피 법원에서 사오는 거니까. 내가 낙찰받고 잔금 내면 끝나잖아요. 근데 매매는 누가 파는지 확인해주고 사기꾼인지 아닌지도 봐야 되고 진짜 비싼지 싼지도 확인해야 되고 이런 거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다음 계약서 꼼꼼히 챙겨봐야 되고 뭐 특약을 넣네 맞네 뭐 이런 거 다 봐야 되고 집에 누수가 있네 없네 뭐 다 대봐야. 복잡해 복잡해. 음, 복잡합니다. 아무튼 그런데 공매나 경매는
그런 게 없어요. 근데 이 두 개는 있어요. 이 두 개는 매매라 그랬습니다. 매매. 공매의 형식만 띄고 있는 겁니다. 요게 좀 다릅니다. 이건 다 매매입니다. 이 매매 계약서 써야 돼요. 나 잘 받으면 오라 그럽니다. 오라 그래가지고 가서 계약서 써요. 직접. 그리고 30일 안에 또 뭐예요? 신고해야 돼, 신고. 실거래 신고. 안 하면 또 과태료 1,000만 원인가 하고 뭐 또 3년 이하 징역인가 이럽니다. 수갑 찬다고요. 이런 게 있어. 경매나 공매는 그런 게 없어요. 잔금 내면 끝. 얼마나 편해요. 그러니까. 그래서 요 세 개.